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날 100명 이상이 들어오는 오후에 생방송 오시는 분들, 유튜브 항심서 무시하냐, 버퍼링으로 차별하네, 버퍼링 그렇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잘한다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는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는 대중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세계 같아. 아니에요. 대중이 있을 때는 여전히 대중성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21세기에는 어쩌면 더욱더 대중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황심소는 대중성이 아무리 작동하려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아를 끊임없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핑크 고래님은 5,000원 후원해 주시는 거, 이것도 훌륭한 자아 찾기의 활동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자신을 찾고 싶어서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줬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프게 그때 사연을 듣고, 심지어는 저 나름대로 상담을 해주면서도 이 상담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ADHD 자폐 자녀를 둔 엄마였고, 아이의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더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벽 같은 남편, 그렇지만 착한 남편 그냥 견디면서 사는 그런 어려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엄마는 아직도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심한 모진소리만 했지,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공감, 지지를 제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 진짜 저 황심소 상담 듣고 아마 눈물 많이 흘리셨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저에게 상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보낸 상담 사연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연을 다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43살 주부, 결혼 7년 차입니다. 먼저 저 사연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전에 사연 보내고 듣다 너무 마음이 아파 또 보내봅니다. 제가 우울증이었군요. 제가 말하고도 몰랐었어요. 제 아이는 스펙트럼 경증이고요. 그리 심하지 않아요. 지금 양가에는 아이 상황 오픈하지 않았고요. 제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충격받을까봐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이 진단받고 3년간 양가를 가지 않고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 낳은 것 후회한 적 없어요. 그저 못해져서, 내 화를 못 참아서 질러버린 이 입이, 이 마음이, 이 몸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아이가 3살 때 한글을 제가 가르쳐서 뗐어요. 물론 강압은 아니고 아이가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몇 번이고 물어봐서 하나씩 알려주다 보니 잘 따라오길래 본격적으로 통글자부터 나름 게임하듯이 가르쳤어요. 아이는 스폰지처럼 흡수했고요. 의사는 저의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아이가 성향이 있어서 잘 따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을 다 아는데도 문장이 나오지 않아 검사를 해서 4살 때 진단받았어요. 그 뒤로 치료에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당연 못하죠. 애가 더 급하니까요. 신랑은 김치만 줘도 좋다 했고요. 고맙다 했죠. 저는 신랑과 함께 아이를 잘 케어할 줄 알았는데 신랑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좀 더 아이에게 신경 써서 봐줘야 하는데 시켜야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면서 불화가 생기고, 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신랑이 답답하고 몇 번이고 같은 말 반복해도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처음인 것처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말하다 지치고, 지금도 저는 계속 이야기해요. 어차피 안 들어줄 거 그냥 허공에다 하자는 식이지만요.
기대를 점점 안 하게 돼요. 저만 힘들어지니까요. 가정 상담사님이 저보고 저런 신랑하고 안 미치고 사는 것이 용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답답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아요. 진짜 벽하고 사는 기분이에요. 제가 약 먹은 계기는요. 처음 아이 검사 받으러 갈 때 의사는 엄마 문제지 아이는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에게 약을 권하더라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은 그리 불안해하니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화는 나지 않으니 참고 먹었어요. 딱 메인 약 한 알만요. 그 적은 용량으로 최고의 약 효과를 받고 부작용도 컸고요. 용량을 늘리지는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양약에 예민한 몸이라 용량 늘리기에 조심스럽다. 약을 바꿔보자 했고 약 먹은 지 2달 만에 다른 약으로 바꿔보고 이 또한 최저 용량 한 알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약 없이 운동하면서 지내고 싶다 하니 의사도 허락해서 약은 끊었고요. 공부하게 된 계기도 왜인지 아세요? 아이와 원활히 대화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방통대는 원하는 과가 없고요. 심리상담학과에 진학했어요. 조금이나마 아이와 대화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 전에 공부하면서 저 먼저 치유가 되고 그래야 아이와 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 남들이 가족 상담은 잘 안 된다. 대학원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저 저와 저 아이만 생각할래요. 후회는 안 해요. 등록하고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해서 꼭 아이와 나 편하게 대화하는 날만 생각해야지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인지 힘드네요. 박사님, 이해받고 싶어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이 우울증이 생리 전 증후군이 아이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보낸 거예요. 신랑이요? 결혼했으니 살아야죠. 제 급한 성격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인데요. 저와 반대 성격 신랑, 다혈질이 아니어서 그나마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제 성격을 극복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마냥 죄인처럼 아이를 조금 다르게 낳은 것에 너무 미안하고 사는 것이 곤욕이에요. 참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이 또한 스트레스가 커요. 운동해도 안 되고 항상 제자리. 계획은 세우는데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계획서만 적어놓고 끝. 바로 먹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 사연 또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시죠? 댓글에 이분 사연에 대해서 엉뚱한 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네요. 아이는 병명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연에는 어떻게 제 성격을 극복할까요? 예, 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자기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시도 못한 분이 자기 성격을 극복하라고 그러니까 참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분은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맞으세요. 그렇지만은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고 ADHD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내가 엄마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지. 이런 참 대단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긴 하지만요. 첫 번째, 아이가 ADHD, 그것도 경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ADHD 스펙트럼에 있다고 그러면요. 제가 막말로 그냥 표현하면 그냥 의사가 이 학부모 이 뻥친 거에 대해서 넘어가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아이요. 엄마랑 이야기 더 잘하게 되는데 얼만큼 잘하게 되냐는 지금 남편분하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 정도로 아이가 엄마랑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자폐 성향이 있는 거는 우리 남편의 성향하고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남편의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네, 병원에
보태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양가에 오픈해도 되는 건가요? 네, 남편하고 결혼했다라는 걸 굳이 양가에 감추고 사실 일은 없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하시는 지금 엄마가 문제를 만드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엄마가 이 남편하고 대화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를 굳이 아이 문제로 돌려가지고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세상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학원을 가는 거, 그것도 사이버 대학을 가는 거, 그거 사이비 학습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직면하고 해결하는 거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서 내가 학위를 따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뭘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기는 남편 치료하면 남편하고 이야기 잘 통한다고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정 상담사가 저런 신랑하고 안 미치고 사는 게 용하다고. 그러면 가정 상담사는 결혼한 사람일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일까요? 결혼했으면 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물어나 보시지.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자, 오죽했으면 본인이 처음에 아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엄마 문제지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 이 뜻도 본인이 캐치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박사님 오늘 따뜻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따뜻하게 하잖아요. 지금 너무 더운데 지금 너무 덥게 하지 않나요? 네, 어머니 지금 안 그래도 밖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제가 너무 따뜻하게 해서 조금 에어컨 틀었어요. 네, 시원하게 받아드리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어 그래야지만 남편이라도 내가 무시하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자기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사이버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집에서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진짜 어머니가 아셔야 되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아마 결혼하시면서 남편하고 오순도순 대하면서 잘 지내야지라는 그런 생각 하시다가 그거 꽉 났어요. 그런 다음에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애를 내가 잘 키우면서 애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야지 하는데 애도 남편 닮았는데 뭘 크게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남편에 기대하지 말고 이 남편이라는 작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남편은 김치만 줘도 상관없다며요. 그럼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사이버 대학을 가든 방송통신대를 가든 가는 거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자식의 병을 고쳐보겠다. 무슨 소리예요? 없는 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 학교 다녀가지고 병 고쳤으면 이 모든 대학이 의대가 됐지 왜 대학이 있겠어요? 그리고 의대 다녀도 환자 병 제대로 고치기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사이비 대학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이비로 고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치유를 한다. 본인이 치유를 하려고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치유를 받으려면 본인 개인 상담을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 자신을 치유하겠다 생각을 해서 본인의 생활 관리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시는 게 스스로 자기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런데 등록하고 가슴이 뛰었대요. 등록하고 가슴 뛰는 거는 그거 악성 종양이 가슴에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진짜 내가 뿌듯한 게 아니야. 진짜 가슴이 뛰는 거는 열심히 뛰기를 하든지 산을 올라가든지 이러면서 가슴이 뛰어야지 건강한 가슴이 뛰는 거죠. 제가 어머님 아픈 가슴을 막 송구스러워 쓰신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이가 이상하다가 생각하는 거, 그거는요, 남편이나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진짜 이 남편과 아이와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프로파일을 보세요. 어머님은 지금 리얼 로맨으로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가 다 일치하거든요. 본인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본인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공시렁 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 문제고요, 아이 문제고요 이러면서 결혼 생활을 지난 7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좀비로서 사는 가정주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프로파일도 너무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요, 심리 문제 없으시고요, 정서적인 문제 없으시고요, 단지 본인이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상담 따뜻하게 하시는데 왜 그래요? 박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괴로운 척 하면서 상담을 해야지 이분이 괴로운 내 마음을 저분이 공감해 주시는 걸 이렇게 또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네.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